요즘 뉴스 보시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겼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00조 원을 넘어서 우선주까지 합치면 1,000조 원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매일 나오죠. 반도체랑 미래산업이 한국 증시를 다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했지만 아직 잠깐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 같고 다른 주식들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날아갈까 모르겠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히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코스피 5천 시대에도 2차 전지만 늦게 시작되는 진짜 이유. 둘째, 이게 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왜 구조적인 시간 문제였는지. 셋째, 지금부터 어떤 데이터들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뉴스 볼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시차입니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같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20층에서 먼저 내리고 어떤 사람은 21층에서 내리는 것처럼 돈이 도는 순서가 어긋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도 2차 전지가 눌려 있었던 건 산업이 끝나서가 아니라 재고 정리와 돈의 이동이 늦게 걸린 마지막 칸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게 데이터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미래 산업이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급인 9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2차 전지 대표주들은 60일 이동평균선, 즉 최근 2달 평균 가격보다도 한참 아래에서 오래 눌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저평가입니다. 옆집은 이미 리모델링 끝났는데 우리 집만 아직 공사 중인 상태였던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시장의 주식이 얼마나 과하게 팔렸는지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쉽게 말해 오늘 오른 종목 수와 내린 종목 수를 비교해서 1000개를 재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이걸 ADR, 연등락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치가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겁먹고 던진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딱 반등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감기로 치면 39도 찍고 해열제 먹기 직전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환율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가 너무 약하면 한국 주식을 사도 환차손이 날까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70원대에서 더 이상 튀지 않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한 바구니로 사담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소는 약 2%, 코스닥은 약 1.11% 갭 상승.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한 번에 뛰어오르는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쏟아지던 매도 물량도 거의 다 소화됐습니다. 동시에 돈의 이동도 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자금 일부가 로봇과 배터리 섹터로 이동하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놀이기구 타고 나와서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포 할인입니다. 전쟁이나 큰 국제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미래에 돈을 벌 종목일수록 가격을 깎아버립니다. 불확실하면 먼 미래 돈의 가치를 낮게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런 리스크들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성장주,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 붙어있던 할인 딱지가 하나씩 떼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흐름도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크게 흔들렸던 바이오 섹터, 예를 들면 알터젠 같은 종목들이 급등락으로 변동성을 다 써먹고 나면 그 다음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장 사업 구조가 단단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후보가 다시 배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어도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뉴스마다 캐즘, 즉 전기차 수요가 잠깐 멈춘다는 말이 도배됐죠.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잠깐 정차한 걸 두고 차가 고장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대신 로봇 밸류체인, 그러니까 로봇 산업 전체가 어떻게 돈을 벌 구조인지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보는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지금 2차 전지는 성적이 나빠서 벌 서 있는 학생이 아니라 시험지 채점이 제일 늦게 끝난 마지막 줄에 서 있던 학생에 가깝습니다. 앞줄 학생들 성적 발표 다 끝나고 나서 이제야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데이터가 바뀌고 있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적어도 뉴스에서 코스피 5천 이야기가 나올 때 혼자만 소외된 기분은 덜 들 겁니다. 그럼 이제 왜 하필 로봇이냐? 왜 전기차도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주가의 진짜 엔진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이야기 나오면 영화 떠올립니다. 철팔이 들고 사람처럼 걷는 미래 이야기 같고 아직 먼 얘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물건을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시장을 B2C라고 합니다. Business to Consumer, 즉 기업이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입니다. 전기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엄청 민감합니다. 옵션 하나 빠져도 고민하고, 보조금 끊기면 구매 미루고, 충전비 오르면 욕부터 합니다. 반면 기업이 기업에게 파는 시장을 B2B라고 합니다. Business to Business. 로봇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에게 로봇은 장난감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월급 안 올려달라고 하고, 노조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계산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배터리가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이 로봇이 1년에 얼마나 아껴주느냐입니다. 사람 몇 명 몫의 인건비를. 그래서 핵심 인사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는 가격에 민감한 B2C 시장이지만 로봇은 생산성이 곧돈인 B2B 시장이고 기업은 비싸도 기꺼이 산다는 구조입니다. 성능 좋은 배터리를 이제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제대로 사람처럼 일하려면 최소 하루 8시간은 움직여야 합니다. 중간에 배터리 방전돼서 쓰러지면 그건 직원이 아니라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에 이게 부족합니다.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으로는 쉽게 말해 같은 크기의 물통에 물을 담아도 로봇은 전기차보다 2배는 더 많은 물을 담아야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에너지 밀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무게와 부피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하느냐를 뜻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전기차보다 최소 2배 요구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로봇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무거우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고장나고, 고장나면 수리비가 인건비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 오래 가야 합니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터리는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싸구려 배터리가 저가형 LFP, 즉 가격은 싸, 낮은 배터리로는 택도 없지만 에너지 저장 효율이 고출력 NCM 배터리 필수가 됩니다.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안에 액체 대신 고체를 쓰는 구조라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습니다. 사람 옆에서 일하는 로봇 세계는 배터리가 필수 안전 조건입니다.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쉽게 말해 가스레인지 옆에 종이컵 두는 것과 전기 인덕션 두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의 논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로봇은 처음 살 때 몇 억이 들더라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서 인건비를 줄여주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단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지는 건 이것이 바로 B2B 마진 구조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안 삽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소비자가, 로봇은 배터리 가격 올라가도 기업이 삽니다. 왜냐하면 전체 계산서에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비용이 아니라 이 흐름에 맞춰 실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2027년을 목표로 이미 파일럿 라인, 즉 실제 매출로 연결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공장을 돌리면서 말뿐인 연구가 아니라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동시에 원재료 가격도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배터리의 쌀이라고 불리는 탄산 리튬 가격이 한때 중국에서 7만에서 8만 위안, 그러니까 반 토막 이상 폭락했는데 최근 15만 위안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고를 싸게 평가해서 손실로 처리하던 구간이 끝나고 이제는 재고만 가지고 있어도 장부상 이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까지 얹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거의 2배 가까이 48.4%로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배터리에 무거운 벌금을 붙여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한국 배터리입니다. 선택지가 강제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타이밍도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사람처럼 걷는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고 동시에 차세대 전기차용 46980 원통형 배터리라는 새로운 규격의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과 차세대 배터리 생산 시점이 겹칩니다. 산업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계약 규모도 이미 현실입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룹 사이에는 약 4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물량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예약된 매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가 바뀝니다. 로봇 수요를 반영하기 전에는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자의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약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시장 수요를 34%로 올라갔습니다. 포함하자 이 수치가 약 매년 몸무게가 10kg씩 더 붙는 성장 엔진이 추가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만 놓고 보면 배터리는 싸야 하는 부품이지만 로봇까지 포함하면 배터리는 비싸도 되는 핵심 장기, 부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시장이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차가 많이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장과 물류창고와 병원과 가정에서 사람 대신 움직일 로봇들, 어떤 심장을 달고 뛰느냐의 문제, 무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고성능 배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원재료로 만들어서 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로 치면 쌀값이 한 포대에 10만 원일 때 떡을 만들어서 8만 원에 팔던 구조였습니다. 팔수록 손해였습니다. 이걸 역레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가는 비싼데 판매 가격은 나중에 천천히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끝났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리튬 가격입니다. 배터리에 쌀인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 기준으로 작년에 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었고 지금은 15만 위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약 3천만 원 근처까지, 거의 2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공장에서 쓰는 리튬은 이 15만 위안짜리가 아니라 예전에 싸게 사둔 8만 위안짜리 재고라는 점입니다. 즉 재료는 싸게 들여왔고 완성품 가격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장부상으로도 재고 평가 손익이 손실에서 이익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수익성 지표가 같이 움직입니다. 회사가 물건 하나 팔 때 남기는 돈의 비율을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원가가 안정되면서 양극자의 기업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2025년 하반기 대비 평균 15%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컵라면 하나 팔아 100원 남기던 장사가 이제는 112원 남기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매출이 커질수록 회사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여기에 미국 정책이 기름을 붓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즉 전력 저장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48.4%로 확정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못쓰게 만드는 구조이고 중국 배터리는 싸도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미 실적의 바닥도 다져졌습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체결한 약 44조 원 규모의 5년 장기 공급 계약은 회사 입장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가 흔들려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매출의 하반기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공장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GM, 혼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만든 합작 공장, 즉 JV 공장의 가동률이 85%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절반만 돌 때는 전기세와 인건비 때문에 손해지만 80% 넘으면 그때부터는 돌릴수록 이익입니다. 고정비 부담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주가 차트도 같이 반응합니다. 삼성 SDI 기준으로 최근 60일 이동평균선, 즉 두 달 평균 가격선을 대량 거래량과 함께 두 번째로 돌파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중장기 추세가 바뀌었다는 신호, 트렌드 리버설이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돈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오던 구간이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상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스마트머니, 즉 정보와 자금력이 있는 큰 손의 포지션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설계자가 들어온 흐름입니다. 기업 가치 평가도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용 배터리 매출이 2026년 전체 매출의 1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익 대비 주가 배수를 계산하는 기준, 즉 PER 멀티플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 취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로봇 핵심 부품 회사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지표도 동시에 돌아섭니다. 주식이 과하게 팔렸는지 보는 ADR 지표가 정상 범위로 복귀했고 주가의 단기와 중기 평균이 교차하는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라는 매수 신호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돈의 이동 경로까지 확인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에서 차익 실현된 자금 중 약 30%가 2차전지 대형주로 이동한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실제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구간은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싸게 사둔 원재료, 정책으로 막힌 경쟁자, 올라가는 제품 가격, 확보된 수주 물량, 정상화된 공장 가동률, 방향 바뀐 차트, 평가 기준까지 높아진 기업 가치, 바뀐 수급, 동시에 겹치는 구간입니다. 역내깅, 즉 팔수록 손해보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팔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운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는 버티는 종목이 아니라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산업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코스피 5000 시대에도 2차 전지가 눌린 건 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돈이 도는 순서가 늦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전기차만 보던 배터리 시장이 로봇이라는 B2B 괴물 수요를 만나면서 비싸도 팔리는 구조로 바뀌었고, 셋째, 지난 2년간 회사를 괴롭히던 비싼 원재료로 싸게 팔던 역내깅, 구조가 끝나고 싸게 산 재고와 비싸지는 판매 가격이 겹치는 수익성 폭발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돈의 순서가 바뀌었고, 배터리의 쓰임새가 바뀌었고, 회사의 장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더 이상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다리와 팔을 대신 움직일 로봇의 심장이자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 쉽게 말해 Everything on Battery 시대의 핵심 주권입니다. 시장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이 중 배터리가 전체 부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한 대를 만들면 10원 중 3원에서 4원이 배터리 값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성장률도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로봇 수요를 반영하기 전 연평균 성장률 가이드는 24%였는데 로봇 고객사가 추가되면서 34%로 상향됐습니다. 몸집이 매년 10kg 더 불어나는 엔진이 하나 더 달린 셈입니다. 기술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이른바 S라인의 성과로 2027년 양산 가시성을 확보했고, 이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로봇 제조사들의 협업 요청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양과 규격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굳히면서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로봇 스타트업으로 공급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의 특성도 결정적입니다. 가격 저항이 거의 없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B2B 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배터리의 채택률은 저가형 LFP 대비 약 75% 점유가 예상됩니다. 10대 중 7대는 한국 배터리를 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성장축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북미 지역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뛰고 있고,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로봇에 이어 세 번째 엔진을 얻게 됩니다. 돈 버는 구조도 투명해졌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오르면 완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는 연동 계약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원자재가 올라갈수록 회사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판가 전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의 임계점도 계산이 끝났습니다. 배터리 기술 덕분에 로봇이 하루 8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력 대비 경제성이 3배 이상 높아지는 지점,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게 도덕 문제가 아니라 회계 문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책 환경도 한국 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특히 IRA 같은 법안이 중국 배터리의 진입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 중장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역사입니다. 반도체는 PC에서 모바일로, 다시 AI로 무대를 옮기며 몇 번이나 주인공을 바꿔 달았지만 결국 기술 가진 나라가 다 가져갔습니다.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무대만 바뀌었을 뿐 산업대 사이클의 초입에 다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에서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심장이자 국가 에너지 패권의 핵심 기술이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숫자로 이미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2차 전지는 돈의 순서가 늦었을 뿐 방향을 잃은 적이 없었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붙으면서 비싸도 팔리는 시장으로 바뀌었으며, 수익 구조와 정책 환경, 기술 격차까지 동시에 한국에 유리하게 정렬된 드문 산업입니다. 그래서 버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라 팩트의 조합이고, 지금 이 숫자들은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로봇이 걷기 시작할 때 계좌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